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금고 또 터졌다. 이금융권 예적금 큰일 났다. 뱅크런 위기를 벗어난 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물류센터, 횡령사고가 터졌으며 절반이 영업손실을 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상상인 저축은행 매각이 불거지면서 부실채권과 고정이하 여신, 부동산 PF 3중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이금융권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제가 흔들릴 경우 예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곳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마을금고 또 터졌다. 이금융권 예적금 큰일 났다. 자, 어때요? 바로 이런 사태가 일단 뱅크런이 먼저 터질 거고요. 바로 이렇게 몰려가겠죠. 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와야 하는데 경제가 휘청거리면 위험합니다. 자, 하나씩 꼼꼼하게 보자고요. 근거자료에 의해서 새마을금고 또 터졌다. 부실 커지는데 예적금 금리는 펑펑 쓰고 아무튼 서울의 새마을금고 절반이 적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절반이 적자랍니다. 이 적자난다는 것은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게 쌓이면. 여기 보시면 전세 사기, 물류센터, 뱅크런. 먼저 대전 전세 사기 건물 이게 36% 큰 건물인데 36% 새마을금고가 대출해 줘 가지고 사고가 터져버렸죠. 1금융권이 포기한 이 물류센터를 그냥 고금리라는 유혹에 휩싸인 새마을금고가 덥석 잡았어요. 무려 1조 5천억이나 날릴 판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남양주 뱅크런 이미 일어났던 건데 부실대출 600억 원래는 200억만 해줘야 하는데 무려 400억을 더 해줘가지고 부실대출 600억 과다대출 바로 이것 때문에 뱅크런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반이 영업손실. 이거 심각하죠. 어떻게 새마을금고 절반이 영업손실을 봅니까? 여러분들 예금 짭짤하죠. 새마을금고. 근데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했을 때 별로 남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1금융권도 높다 보니까 누가 불안한 2금융권에다가 적금 예금 들려고 하겠어요. 큰 차이 안 나면 1금융권으로 넣어버리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 새마을금고 212곳 중에 120곳 영업손실 거의 50%가 넘죠. 1인당 영업손실이 1억 이상 금고수가 33곳이나 돼요. 212곳 중에서 1인당 영업손실 무려 7.8억이고요. 총 영업손실은 125억 정도 됩니다. 금융부실, 횡령사고도 잇따르고 있죠. 다중채무자 연체가 2조 2,956억 어마어마하네요. 2조 단위로. 이 다중채무자들은 상당히 위험한 채무자예요. 얼마나 돈 빌릴 곳이 없으면 2금융권까지 1금융에서 모자라니까 2금융권으로 이렇게 넘어왔겠어요. 그게 2조 2,956억 5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증가했고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무려 129억 한 군데서 129억을 횡령하는 사건. 그런데 깜빵 겨우 5년. 제가 보기에는 5천년 살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 대한 이 벌이 너무나 약해요. 7년간 644억 지금 금융부실로 인한 또는 횡령사고가 644억 어마어마하네요. 부산 새마을금고는요 아예 압수수색을 했고 일부 새마을금고 90억 부실대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가 이게 좀 자체 내부에서도 기강이 흔들거리고 외부에서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더군다나 세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자, 그러면 근거자료 보시면 금융기관 업무 보고서 부동산 PF 익스포저 추이 먼저 여전사, 캐피탈이나 카드사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거를 2017년을 그냥 100으로 놨을 때 숫자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드는 금액들이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아요. 여전사 22년 432억 4배나 증가. 저축은행 자 100이 249.8 어마무시하죠. 보험사
100이 204.8, 기본 2배 이상. 증권사 100이 167.0. 이것도 2022년 기준이에요. 23년은 더 심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금융업권별 PF 연체율 현황, 전체 1등을 봤더니 증권사예요. 자, 5.5조로 17.28%. 심각하죠. 그 다음 은행권에서 봤더니 저축은행이 제일 심각합니다. 10조에 10조. 4.61이 연체율, 엄청난 연체율이죠. 이 두 번째 연체율 높아요. 1금융권이 0.23인데 비해서 카드 캐피탈 3.89, 3인데 상당히 높지 않나요? 먼저 저축, 이번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실채권, 부동산 PF, 중소형 저축은행은 아예 그냥 위기를 맞고 있어요. 저축은행도 대형 저축은행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중소형 저축은행, 지방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아예 그냥 뉴스 제목에 뽑았잖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들어보셨죠?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가 있어요. 이 두 곳 강제 매각. 지금 인수가 불투명한데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나타났죠. 우리 금융지주도 그렇게 튼튼한 곳이 아닌데 아무튼 두 번째, 우리 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합니다. 실사 진행 중이죠, 현재. 자, 비은행 입지를 확장시켜서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몸집을 좀 더 키워서 이익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브랜드 평판, 자꾸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인수한다는 그런 브랜드 평판이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손실이죠. 자, 일단 부실채권 고정이하 봤더니 고정이하 여신이 8% 이상인 곳들이 15곳이나 돼요, 세상에. 고정이하 여신은 돈 못 받는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15곳.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BIS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고정이하 여신 비율하고 자기자본 비율, 즉 BIS 비율을 보고 건전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이 높은 곳들, 이런데 대하 24.3, 대원저축은행 14.5%,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자, BIS 자기자본 비율, 이게 확 떨어진 곳들, 대원이 16에서 11로, 대하는 14%에서 10%로. 자기자본 비율이 확 줄었죠.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저축은행이 심각한데 무려 4.07%, 이금융권의 최대입니다. 오히려 새마을금고라든가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아요. 연체율 5.33. 다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자, BNK 7.1%고 우리 금융사주 5.6%. 매각을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좋은 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HB저축은행.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데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번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에, 수협에, 신협에 돈을 넣었는데 빼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뭐 당장 지금 제가 이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얘가 부도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위험성은 있는데 예금 금액은 크잖아요. 글쎄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냥 이미 넣었다면 1년 다 이내잖아요. 그냥 그대로 빼지 마시고. 댓글 보면은 네 말 들어가지고 빼갖고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에 하나의 어떤 원금 다 손실될까봐 그걸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이자 손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미 넣은 곳들은 그냥 끌고 가세요. 1년 이내라면. 그런데 새롭게 지금 해야겠다. 그런데 5억씩, 10억씩 그냥 욕심은 하늘 땅땅 말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곳들에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새로 넣을 때 분산 투자하시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있는 걸 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 이제 주요저축은행 연체율, 새마을금고 영업손실. 주요저축은행 연체율 봤더니 BNK 7.1, 우리금융 5.6, 자, JT치네 5.2.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 4분기 연체 채권 공동매각도 추진한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수익성 보실래요? 영업손실이 발생한 금고수가 서울에 212개 중에서 110개 나왔죠.
1인당 영업손실액이 1억 원 이상인 금고수가 33개.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1인당 영업손실 금액은 7억 8,400만 원. 상반기 전체 영업손실이 무려 125억 5,100만 원. 저축은행 고정이하 분류 여신 잔액. 지금 2023년 6월, 지금 2년 딱 지난 현 시점에서 3조밖에 안 됐던 떼일돈 고정이하 분류 여신 이 잔액이 6조로 늘어났어요. 3조에서. 이금융권 위험요소 6가지. 그렇다면 왜 이금융권이 특별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하느냐? 자, 이거 6가지 잘 보세요. 건전성이 취약합니다.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건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자꾸 이 고금리로 해야만 먹고 살다 보니까 자꾸 위험한 데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띠끼는 경우가 많아요. BIS 낮아서 부도 위험이고, 두 번째 연체율도 높죠. 고금리, 이거는 고위험을 말하는데 줄타기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1금융권도 이렇게 고금리를 주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려요, 지금 2금융권이. 그래서 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PF 대출 높다. 건설사 부도에 제대로 노출된 곳들이 이게 PF 대출, 부동산 PF 대출 바로 2금융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금 고금리 경쟁. 1금융권과 예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경쟁력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고금리 경쟁에서. 예적금 위험성이 높다. 여러분들 경제위기 또는 경제불안이 터져버리면 예적금 거의 이거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자, 대출 위험성, 연체 위험, 신용하락.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거 2금융권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이 자체로 연체 위험이 있고 신용등급, 신용점수도 낮아집니다. 자, 2금융권, 부도위기. 그렇다면 기타,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어떻냐? 얘들도 벼랑 끝이고요. 부실대출이 40%나 돼요. 진짜만 높죠. 감당 못한다. 자, 2금융권 부도위기, 농협, 신협, 수협, 산림 볼까요? 연체율, 신협이 4%, 산림은 3.7%, 수협이 3.5%, 농협이 2.3%. 여러분들 연체율이 1%가 넘어가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제대로 받지 못할 돈, 신협이 4%. 자,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전반적으로 신협이 제일 위험하죠. 여기서도 뱅크런 위험, 농협이 1300곳이나 노출돼 있어요. 뱅크런이 당장 터진다는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곳들 제일 많아요. 자, 신협 238곳, 수협 61곳, 산림조합 48곳. 물론 규모가 크니까 농협이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저축은행 볼까요? 연체율 6월 기준에 5.10%, 1.5조나 돼요. 무려. 고정이하 여신 역시 떼일 만한 돈 6.1조, 1년 만에 100%나 증가했어요. 자, PF 연체율. 특히 저축은행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부동산 PF 연체율인데 이게 제일 질이 안 좋은 게 PF 연체율이에요. 4.61%. 은행권 최대입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6.18%. 모든 은행에서 최대 규모예요. 연체율만 놓고 보면. 고정이하 여신 무려 15%. 떼일 만한 돈이 지금 저축은행의 2배를 넘기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2배 증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 76곳입니다. 셋 다 위험한데 그러면 위험한 순서가 누구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 저축은행 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진개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1, 2금융권 연체율 추이 볼까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 부실타. 새마을금고 3.6, 5.3, 6.2까지 치솟았어요. 연체가. 상호금융. 아까 농협, 신협 이런 것들이에요. 자, 1.5에서 2.4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 3.4가 5.1까지 올라왔고, 캐피탈 1.3에서 1.8, 여신사죠, 캐피탈. 일반은행 0.3입니다. 자, 이제 신협, 수협, 산림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자산 건전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지금 계속 떼일 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금융별 유동성 100% 기준 했을 때,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100% 이상인 곳은 괜찮아요.
그 미만인 곳들이 문제죠. 신협 100% 미만 222, 농협 1053, 수협 60, 산림 45. 얘들은요 부도에 노출됐다 이 말이에요. 당장 부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50% 미만은 더 심각하죠. 이제 은행 예적금 위험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금융권이 위험하겠죠. 상호금융 개별조합 10곳 중에 6곳 뱅크런 땐 예금 100% 못 받는데요. 상호금융이 10곳 중에 6곳이나. 자, 이제 예적금 위험한 곳 이제 뱅크런 터지면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금융권은. 지금은 그나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걸 굳이 뺄 필요는 없고, 이제 만약에 만기가 되면 계속 거액을 거의 다 쏟아붓기보다는 좀 1금융권 이런 데에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심각한 세고 저축 적자 7국의 단기 순손실이 무려 962억 원이에요. 새마을은 문제가 연체율 6.1%로 금융부실. 자, 상호금융도 PF, 농협, 신협, 수협, PF 문제가 심각하다. 연체율 심각. 자, 1금융권 개인사업자 5월 0.45%로 늘어났죠. 자, 2금융권 연체 기업 5.76, 개인 6%. 오우, 1금융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2금융권이 거의 5, 6%. 개인 회생 7575건, 전년 대비 42.9%. 여러분들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은행이 돈을 뜯긴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예적금 비상, 부실은행을 돌려막고 계속 부실은행들이 그냥 만기가 돌아오니까 빨리 빚 갚아야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초고금리 예금으로 돈 받아서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 돌려막기 하고 비슷한 곳들이 꽤 있어요. 은행도 돈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뱅크런 분기가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이내 은행별 분산 투자 안전. 자, 금융권 업권별 PF 연체율 가계대출 추이. 금융권 보시면 증권사 15%로 제일 높고 지금 17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죠. 저축은행 4%, 지금 5까지 올라왔죠. 여신 전문 4.2, 보험 상호금융 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 일주일세 1조가 늘어났대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보세요. 쭉 늘어났네요. 주택담보대출도 쭉 늘어났네. 지금 10월 말이라고 써있죠. 지금 정부는 계속 가계대출을 줄인다 하는데도 자꾸 늘어나요.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늘어난다. 볼까요? 자, 이게 0입니다. 0. 예전에 2021년에 꼭지찍고 쭉 폭락했다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쭉 폭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알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V자 반등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0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크게 올라온 건 아니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25주 연속 상승이에요. 다만 최근에 조금 0에 가까워지려고 하죠.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전세는 역시 비슷해요. 그런데 전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폭이. 전세는 상승폭 확대, 매매는 상승폭 축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9, 10, 11월로 구체적으로 볼게요. 서울 보세요. 자, 0.13까지 갔던 게 쭉 내려오고 있죠. 조금씩 계단식으로 약간. 아직은 0.05 플러스인데, 자, 11월 말경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전국은 어떻습니까? 더 오히려 안 좋죠. 지방이 수도권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게 바로 뱅크런인데 돈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네요. 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뱅크런. 사전에 예방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자체만 놓고 본다면 매물 급증과 거래 급감이 불안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국내외 경제와 금융 불안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